네, 반갑습니다. 잣나무TV 잣나무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6.25 73주년이죠. 조금 전에 기념식을 하는 거 잠깐 봤습니다. 기념식? 행사. 그래, 보니까 윤통은 참석을 안 했네요. 총리가 기념사를 읽었던데. 그리고 어제 러시아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재밌겠다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냥 하루 만에 끝났네요. 벨라루스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기로. 참, 프리고진인가 그놈도 별로 그게 없죠? 한번 칼을 뽑았으면은 썩은 무라도 좀 잘라야 되는데, 기껏 그래, 한번 들고 일어나가지고, 이렇게 유야무야 되고, 그래서 저는 이제, 제가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?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보인다고. 그래서 그때 그 얘기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야 재밌겠다 생각해가지고 한번 붙여라 했는데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니까. 지금은 다행이죠. 괜히 붙으면 또 군인들만 만약에 죽거나 하면은 어차피 전쟁 중이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또 민간인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어제 이낙연이가 귀국을 했죠. 제가 귀국 인천공항에서 잠깐 이제 지지자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어떤 억양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역시나 이낙연이는 그냥 가방무치가 제격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가장 특징적으로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아니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어차피 지지자들도 그 카메라 쪽으로 아마 있었나 보던데 주로 카메라를 보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할 때는 카메라를 보다가 잠깐 한마디 하고 잠깐 쉴 때는 또 한 90도 정도로 돌아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죠. 제가 보기에 분명히 기자들도 있고 하니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머릿속에 담고 온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짧게 한마디 하고 돌아서서 또 한 5초 6초 물뚱물뚱 생각하다가 또 돌아서 또 한마디 하고 그리고 억양이도 쉽게 말해서 이제 좀 높낮이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없고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냥 제가 알기로 아마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참 어제도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? 그리고 제일 또 발언한 것 중에서 제일 또 귀에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국정 운영을 바꿔라 뭐라 바꿔라 그래 그거는 그냥 그러다 치고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하지 마라 그런 개소리하고 그보다 더 웃겼던 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존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
야, 참, 이 빨갱이는 그 본질을 속이질 못하는 거예요. 그 미국이 우리를 무시한 게 뭐가 있죠? 아,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좀 무시해도 되잖아. 아니, 우리가 이만큼 살게 뒤에서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무시당하면서도 이렇게 밀어주던데, 아씨, 그래 뭐좀 무시할 수도 있는 거지. 그런데 이 떼놈 새끼들은 도와준 거 없이 수천 년 동안 침략이나 하고 막 그랬던 새끼들이 아니 개무시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. 그 이번에 그 이재명하고 싱하이민 건 때문에 이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야 돼.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것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시진핑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미국을 끼워 넣지 않았나 싶거든요. 제 생각이 판단이 맞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야, 이 빨갱이 새끼들아.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? 한심한 새끼들. 그딴 새끼들이나 지지하고 어디 저기 아유 참 뭐 하여튼 그리고 그래 저기 어제 그지 홍준표 압수수색했죠.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차도 살인인가?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송영길이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. 이 태블릿 PC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누구도 열면 안 됩니다. 왜냐? 여는 순간 뒤진다니까.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윤통이라니까. 윤통 외에 누구도 열면 통제 못해 이 새끼들아. 그냥 다 뒤져 이 새끼야.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론에서 지금 송영길이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. 아니 여야고 뭐고 필요 없이 아니 그러면 박근혜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냐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. 나 씨발 진짜. 그러면서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으면 문재인 정부는 탄생하면 안 되는 정부였다. 이게 딱 이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 논리로 지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판도라의 상자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가 워낙 똥줄이 타니까 열어버렸어. 그 송영길과 빨갱이들 운명? 뭐 끝장난 거죠.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저도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. 막 중간중간에 하여튼 이거 가지고 막 서로 저들끼리 야 씨발라 막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개새끼야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이 개새끼야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윤통이 말했던 박근혜한테 명예회복 시켜주겠다는 말도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. 좀 싹 정리하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꺼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좀 정리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이 송영길이가 이 열어버리는 바람에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리는 바람에 어쩌면 이런 것도 뭐 예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윤통이나 저기 한동훈이가 아무튼 상황은 좀 더 박진감 있게 돌아갑니다 지금. 그리고 어쨌든 분명한 거는 야 찌빠 새끼들아 야 이제 빨갱이 새끼들아 내가 그러지. 그래 아마 뭐 변희재는 아마 뭐 방송에서 뭐라고 쳐씹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아싸 이제 이슈화가 됐으니까 뭔가 한번 해칠 수 있을 거다.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변희재 그 새끼도 진짜 대가리가 나쁜 게 아니 조작된 거는 맞는데 이 조작을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저 누굽니까 그 고영태였나? 걔가 처음에 USB를 들고 조선일보를 찾아갔다니까. 1억 달라고 했다고 아마 1억인가?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거절을 하고
한글레가 냅다 받아가지고 시작된 거죠. 그러니까 이 조작은 그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한 게 아니라니까. 이미 조작된 걸 받았어. 근데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당연히 윤통하고 한동훈이는 그게 조작된 걸 알았어. 조작된 걸 알았어. 근데 조작된 걸 알았지만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 써졌지, 씨발. 그 제가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이거지 않습니까? 제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의문점들이 다 풀리잖아요. 윤통이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단순히 뭐 조국이나 추미애가 아니라니까. 모든 것은 윤통이 애초부터 판을 깔았다니까. 최소한 판을 깐 거는 저기 얘기했잖아요. 10년 전에 이제 딱 10년 되지. 2013년 10월이었으니까. 10년 전에 그 국정감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로 일단 판을 깔았다니까 그때.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계획대로 온 거예요. 한심한 새끼들. 빨갱이 새끼들. 다 뒤졌어 새끼들. 아유 저거들끼리도 이제 속으로 저 미친 새끼.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이제 손절하고 막 한다니까요. 그 제가 그랬잖아요. 지 앞길 지 발등에 떨어진 이 불 때문에 뭐 탄압이 안 된다니까.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요. 탄압이 될 수가 없지. 씨발. 찍고가 석잔데 씨발 뭘 씨발 돌아볼 여유가 있겠어.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이가 이러고 있잖아요. 찍고가 당장 보니까 씨발 찍고가 석자야. 씨발 그러니까 막 던지잖아 그냥. 그 내부에다가 대놔놓고 씨발 수류탄 폭탄 씨발 이거 핵폭탄이잖아. 이거는 핵폭탄. 씨발 태블릿 PC는 핵폭탄이라니까. 이거까지 씨발 집에 던지면서 정말. 그리고 이제 그 주문진 시장에서 확인하는 밑바닥 민심. 내가 저기 그 주문진 가가지고 뭡니까 오염수 방류 그걸로 이제 선동질을 좀 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은 오염수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. 야, 이 찐빠 새끼들아.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지금 물론 뭐 크게 오르지도 않는다만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 지지율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. 크게. 그리고 어차피 지지율로 얘기 나왔으니까 또 잠깐 하면 저는 그 저번 달에 그랬잖아요. 한 40%에서 41%뭐 42%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야 역시 참 36% 나왔으니까 뭐 다음 주에 하면은 뭐 아마 한 1%나 2% 정도 오르지 않을까? 한 30, 한 8%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갤럽 기준입니다. 갤럽 기준. 그만큼 지금 진영 논리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이제 KBS도 정상화되고 뭐 되면은 아마 조금 확 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진보적으로 잡더라도 55%입니다. 아주 진보적으로 잡더라도 55, 보수적으로 잡으면 48, 9, 50.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, 지금. 갤럽 기준으로도 지금 35대 31 됐죠. 그 전날 MBS 기준으로는 35대 25. 그렇게 보면 그 지지율 관련해서는 아마 MBS가 좀 더 정확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. 솔직히 이렇게 온갖 비리가 터지는데 30%가 넘는다는 것도 솔직히 기가 찬으로 제가 물론 3분의 1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근 1년 동안 끊임없이 지금 온갖 비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.
야, 그런데 이제 머지 않았어요. 일단 저기 뭐, 저 뭡니까, 그래. 댐이 무너지는 게, 물론 뭐 폭탄이나 이런 거 맞으면 한 방에 무너지지만, 그건 아니죠. 조금 균열 가 있다가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새고 하다가 임계점에 달하면 한꺼번에 확 터져버리듯이 민주당 지지율도 아마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. 뭐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한 31%였으니까 뭐 또 다음 주 돼서 한 32% 아니면 한 30%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데 이제 조금씩 빠지는 횡보죠. 뭐 1% 올랐다가 2% 빠지고 1% 올랐다가 2% 빠지고 뭐 이런 형태로 하다가 그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확 빠질 거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아무리 그러니까 윤통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이거를 떠나서 지금 현재 정상직이라면 민주당 지지율은 10%대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래야 이 나라에 그래 진영 논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윤통 지지율이 그래 뭐 30%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. 민주당 지지율만큼은 지금 10%대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, 솔직히. 근데 그 두 배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, 심각한 거. 그리고 빨갱이들이 이제 가짜뉴스도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. 그러니까 오염수하고 지금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데도 안 먹히고 있잖아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안 먹히고 있으면 작전을 바꿔야 되는데 더 이상 선동해서는 안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지지율을 그냥 리얼미터하고 저기 김어준이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나 봐요. 저급편이 하는 거. 그럼 40 몇 프로씩 막 50%씩 나오잖아요. 이게 이제 패착이죠, 패착. 어떤 경우든 간에 항상 자기한테 불리한 쪽을 상정을 해놓고 뭔가 대치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래야 크게 탈이 안 생겨요. 근데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뭔가 작전을 짜 나가면 뒤지는 수밖에 없죠.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. 이 빨갱이 새끼들이. 물론 어차피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뭐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올 수조차 없어요, 지금은.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전부터 제가 야, 이 빨갱이 새끼다. 내가 1년 전부터 안 그러더나. 작전 좀 바꾸라고. 아유, 한심한 새끼들. 불쌍한 새끼들. 빨리 변희재한테 가, 이 새끼야. 언제 탄핵되냐고 한번 물어봐봐, 이 새끼야. 태블릿 터졌는데, 씨발, 언제 탄핵되냐고. 한심한 새끼들. 그리고, 윤통의 탈중국기 가속화하고 있다.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, 중국은 이제 손절인데, 손절. 결국에는, 말씀드렸듯이, 어느 시점에 가면 또, 시진핑이 또 몸이 달아올라가지고 아마 버선발로 쫓아올 겁니다. 아이, 동생아, 미안하다. 뭐, 씨발로, 뭐, 동생은 개새끼가 어디서, 뭐, 이래 될 겁니다. 똑바로 안 하나, 이 족같은 새끼야. 어디서 씨발로 형님 행세하려고 족같은 새끼가. 이래 될 거예요. 그리고 최강욱 300만 원 배상하라. 이게 아마 그래 2억 2억 임동재 기자죠. 그리고 이거 저기 이 건인가? 지금 저기 대법원 판결이 지금 안 나고 있죠. 뭐 임기 이제 11개월 남았지 않습니까? 내년 5월까지니까. 그래 이제 뭐 임기 다 끝나고 나서 그래 뭐 아니면 뭐 임기 다 끝나진 않더라도 뭐 대법원장 바뀌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래 뭐 유죄 판결 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
올 연말쯤에 나올 거고 그게 의미가 없잖아. 이 새끼는 누릴 만큼 다 누렸잖아. 그 일단 쓰레기 새끼가 참 국무위원들 특히 한동훈이를 앞에 앉혀놓고 참 진짜 씨바. 하여튼 뭐 이제 거의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쓰레기 새끼들. 그리고 그래 이거 홍준표 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그 처음에 저는 뭐지 했는데 아니 그래 뭐 저기 홍준표는 그래 뭐 바로 이제 뭐 저 탄압이다 뭐 저기 보복 수사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야 보세요. 대응하는 방식이 빨갱이들하고 똑같다니까.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. 구조를 보면 된다고. 황보성이도 그렇고 얘도 보세요. 아니 그래 보복 수사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일단 밝혀진 건 뭡니까? 고발은 참여연대가 2월달에 했고 영장은 6일날 받았고 그러니까 6일 아니고 16일 그렇죠. 17일 날그 퀴어 축제였고 말이죠. 그러니까 16일 날 이제 영장을 일단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 그 누가 그랬지 구자룡이도 그랬지 않습니까? 이건 아마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고. 어차피 그 고발된 건 알고 영장 발부된 것도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쇼를 한 거다. 퀴어 축제. 제가 보기엔 그게 맞을 거예요. 그러니까 바로 뭐 저기 탄압이다 하잖아요. 아니 시간 순서가 고발은 몇 달 전에 됐고 영장 발부도 지금 그 퀴어 축제 하루 전날에 됐는데 뭔 씨발 그게 이게 보복이에요. 그러니까 이딴 새끼를 아직도 물고 빠는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그냥 개딸보다 나은 게 없다니까요. 오히려 개딸보다 더 못하다니까. 이런 비루한 새끼를 갖다가 아직도 뭐 홍카콜라니 뭐 시원하다는 둥. 아유 배승희 남편 그 새끼는 아직도 빨고 있을란가? 아유 참말로 한심해서. 그 제가 보니까 그래 이거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얘가 지금 여당 소속이잖아요. 뭐 그런 게 뭐 바보기다 뭐다 지랄 해봤는데 뭐 누가 데려나 주나 씨발. 그래서 아니 그냥 대구 근처에서 좀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 아이 씨발 저 전해야 되겠다 씨발. 나도 윤통한테 이쁨 좀 받아야지. 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뭐 아무튼 갈수록 재밌어지죠. 그 민주혁신위에서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체포한 가결 당론 요구. 그 곰곰이 생각을 해야지. 왜 이러지? 그 처음에 그 혁신위원장이라는 인연이 이재명이 말을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그냥 내지른 건가 싶기도 하다가 분명히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. 왜냐면은 뭐 아는 게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게 또 뭔가 꼼수가 있을 텐데, 그 이제 뭐 여기저기 들어보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, 비명계를 다 쳐내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거다. 왜냐면 어차피 뭐 이재명이야 뭐 그 말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말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 뭡니까 자기가 뭐 저기 뭐 쪽팔려 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? 뭐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이제 갈라설 결심을 하고 어차피 이낙연이도 들어봤으니까 그냥 우리 이혼하자 뭐 이런 거 아닌가. 뭐 하여튼 뭐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. 아무튼
파국으로 지금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. 송영길이는 밖에서 자기들 쪽으로 폭탄이고 뭐 핵폭탄까지 집어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동진이나 하기 바쁘고 에휴 불쌍한 놈들 찐빠들아 멀리 안 나간다 조심해라 빨리 나라 망했으니까 빨리 저기 도망가라 이 새끼들아 근데 뭐 일본이나 미국 가지 마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중국 니들이 좋아하는 중국하고 북한 가 이 새끼들아 웃긴 새끼들 빨갱이들이 가짜뉴스도 이제는 안녕 이번에도 가짜뉴스가 2건이 나왔죠 그 PT 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윤통이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 전이었으면 바로바로 이거 확산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도 확 지랄할 건데 안 먹히잖아 지금 나왔다가 바로 찌그러지잖아 그리고 요거 차 이걸로 가지고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르노 프랑스 르노 또 여기 누굽니까 이거 빈살만은 뭐 벤츠 타고 저기 이탈리아 저기 멜로니는 마세라티 고급차 탔다고 야 이거 홀드 받았다 아휴 한심한 새끼들아 니들이 물고 빠는 문재인도 문재인이 이 차가 아니고 시트로행이 탔었나 시트로행 이 새끼야 이게 지금 프랑스 공식 의전 차량이라잖아 이 병신들아 이거는 자기 나라에서 저기 대사관에서 저기 갖고 있는 의전 차량이고 한심한 새끼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선동이 지금 안 먹힌다니까 그러니까 야 찌빠 새끼들아 얘 아메바 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 최소한 내가 그래도 새끼야 계속 뭐 저기 지불도 그래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겠냐 저번에 얘기했듯이 1차적인 이유는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씨발 그걸 말로만 하면 그거 믿겠냐? 그 증거 자료로 남기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단 한 놈이라도 듣는 새끼가 저기 빨갱이 새끼들 중에 듣는 놈이 있으면 내 방송을 듣고 교화가 돼가지고 아 그래 이제 빨갱이에서 벗어나야지 그런 놈이 한 놈이라도 있으면 그런 보람에도 안 있겠냐 혹시 씨발 생각 바뀐 놈 있으면 댓글 좀 달아라 그래야 나도 좀 뿌듯해질까 이까 한심한 새끼들 뭐 그래봐야 뭐 속으로 에이 족같은 새끼 무슨 개소리 하고 자빠진 놈이 에이 숫골 새끼 막 하면서 막 욕하고 있겠지 한심한 새끼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짜뉴스 이런 것도 막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이 가짜뉴스는 이걸로 이번으로 아마 끝이 날 것 같아요 이랬기 때문에 물론 뭐 저기 뭐 커뮤니티에서는 나중에라도 또 뭐 이런 걸 올릴 수는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아마 더 이상 아예 취급조차 안 할 겁니다 다음부터는 자기들은 막 만들어내겠지 그런데 언론에서 기성 언론에서는 아예 저기 취급을 안 할 겁니다 극도의 공포로 결코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. 그렇죠. 그 보면 아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고 또 이제 거기다가 또 막 계속 수리탄 집어던지고 있죠. 심성정이 단일화 요청을 거절해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났다. 배신감이 든다. 뭐 노회찬이었으면은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권이 연장됐을 텐데 눈물이 앞을 가린다.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이런 개새끼 고인을 욕보이지 마라. 뭐 솔직히 욕보이나 마나 씨발 뭐 그딴 새끼 뭐 욕보이나 마나 뭐 그 저기 뭐 욕보이는 거 무시라고 뭐. 그래서 이번에는 뭐 날 안 부르면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기로. 아니 근데 오늘부터 장마라고 했는데 지금 부산은 아직 좀 날씨가 약간 구름이 조금 끼긴 했습니다만은 뭐 아직 비 올 기세는 아닙니다. 뭐 제주도에는 지금 비가 엄청 오는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씨발 장마 기간인데 텐트 치고
하긴 뭐 그 고텍스 재질이면은 뭐 방수, 방풍 뭐 잘 되니까 고텍스 텐트 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래 풍찬 노숙하면 되겠다. 에휴 불쌍한 새끼. 그 짓 했다가는 또 바로 구청에서 와가지고 저기 아마 저기 트럭에다 실어갈 것 같은데. 전화 재밌겠다.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누구도 그 저기 뭐 신경 써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. 이 태블릿 PC 핵폭탄을 던져버려 놓으니까 아 정말. 아 그리고 이왕 여기 나왔으니까 이 전수미 인연 이게 그러니까 저 금요일 날그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였죠. 야 인연 전 진짜 웃기는 게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그렇죠. 이 얘기를 하다가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어차피 이해도 뭐 개소리 전문이지 않습니까? 막 개소리 막 계속 씹으려. 그 이제 그 앵커가 윤정호인가? 걔가 이제 뭐라 했냐면은 그러면 12년 전에 2011년도에 그 지진 나가지고 피해 입었을 때 그때는 아예 처리도 안 된 진짜 핵 폐수가 바다로 바로 흘러나갔다. 하루에 300톤씩 한 몇 년 동안 흘러나갔는데 12년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지 않냐. 그래 그걸 물었어요. 물었더니 인연이 또 뭐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. 그러면서 뭐 일본 도쿄 전력이 뭐또 개소리를 쳐 시부리야. 그러니까 윤정호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물은 거는 그 12년 전에 처리 안 되고 그냥 진짜 그 당시에 핵폐수가 흘러나왔는데 지금 뭐 문제되는 거 전혀 없지 않냐 하니까 야씨 뭐 일단 여기서는 최병묵이 조금 뭐야 조금 칭찬을 해주면 최병묵이도 아마 그래 아이가 다 또 엉뚱한 개소리쳐 씹을 것뿐 하니까 지가 받아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. 아 씨발 진짜 아 참 그만큼 얘들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그랬지 않습니까? 이게 만약에 정권이 저기 윤통이 아니었으면 후쿠시마 오염수도 지금 엄청 먹히고 있을 거라니까. 그래가지고 씨발 막 그냥 수산업자하고 막 다 나잡아지고. 그 가만 생각하니까 정범진 교수를 필두로 해서 그 원자력 학회 교수들이 조만간에 피켓 들고 민주당사를 쳐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선동하지 말라고. 아니 저기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계속 개소리만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요 TV에 나와서 그냥 개소리만 씹으리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논리도 계속 밀리잖아요. 여기 또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이원석이는 그 정거 조작 상상도 못할 일이다. 그러면서 한동훈이 보고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해라. 그리고 태블릿 PC는 새끼야. 너희들이 조작해가지고 씨발 넘겨줬잖아 이 병신아. 이 한심한 새끼 진짜 아무리 씨발 진짜 급해도 얼마 앞뒤 관계는 정확히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야 씨발 너희들한테도 피해가 안 갈 텐데 병신 새끼. 앞뒤 선후 관계를 씨발 꼬아가지고 그거 정문이 저기 내가 찌지죠 찌. 뭐 형수 욕설 파일 얘기하니까 뭐 자기 엄마한테 그 욕을 먼저 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그 욕은 그 이전부터 계속 해왔어요. 처음부터 해왔어요. 그러니까 지가 2010년에 그 저기 성남시장 되고 나서부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기 자기 형이 이제 그래 나 이재선 씨가 그 시청 게시판에다가 모라토리움 선언한 거 있기 구라치지 말이 새끼 하면서 막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욕이 시작된 겁니다.
그러니까 이 시간 순서를 막 바꿔가지고 막 이 거짓말을 해요. 그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. 태블릿 PC 조작한 거는 죽어들이야 죽어들. 물론 단적으로 죽어들이라 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다 지금 공모해가지고 한 거긴 하지만. 그래 그걸 이제 그래 당시에 그래 이제 특검에다 넘기고 그 당연히 특검에서는 오케이 그걸로 싹 쓸었잖아. 그래서 그 쓸린 사람 중에 한 명인 김관진 뭐 지금 이제 뭐 거의 명예회복 돼가고 있고 아 찌빠 새끼들아 명복을 빈다 참. 주문진의 시장에서 맞닥뜨린 진정한 민심 진짜 이제 어쩔란고.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계속. 어휴 한심한 새끼들. 여기서 안 멈추면 진짜 너희들 아마 연말쯤 돼서 진짜 아마 10%로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여기 보시면 주문진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. 방사선도 중요하지만 여기 주문진 폐기물 너무너무 중요해요. 폐구미를 여기다 한다고 하니 너무 안 됩니다. 그러면 전체 주문진 풍물시장 다 죽습니다. 사람 하나도 안 와요. 폐기물 하지 마라. 그러니까 지도 놀래가지고 폐기물 그러니까 저기 상인이 폐기물 시설을 좀 그러니까 바로 돌아서면서 폐기물 여긴다 핵심 문제가 폐기물 시설. 그러면 또 다른 데 갔더니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했더니 네 여기는 폐기물 좀 만드시.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우리 회장님이 뭐 시장 회장이겠죠 상인 회장이겠죠. 우리 회장님이 다 통일시킨 건 아니죠. 관심이 너무 어이구 한심한 새끼야. 이 찌빠 새끼들아 잘 봐라. 끝났어 이 새끼야. 한심한 새끼들. 그리고 이건 어제였죠. 야,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소한 1년 전부터 대응을 이런 식으로 했어야 돼요. 이 뭐냐면 이제 어제 그 채널A 토요일 랭킹쇼에서 이제 사드 얘기하면서 사드 괴담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 이제 그 모니터가 나갔거든요. 이제 자막하고 이 그림이 다 나갔어요. 이재명이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이고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 주는 것으로 알려져 추미애가 그 당시 아마 대표였죠. 사드 배치 시 반경 3.5km 이내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. 우상은 몇백 킬로 들이다보는 레이더 쏘는데 안전하겠나. 그리고 이거까지 다 보여줬어요. 여기 보면 뭐 박주민, 표창원, 손혜원, 김홍걸 또 누굽니까 뭐 하여튼 하나 둘 셋 넷 한 17명 되죠. 이걸 다 보여주고 이현종이가 뭐라 했냐면은 이 민주당이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다 막 비판을 하니까 최진봉이가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에서 선동한 게 아니라고 시민단체에서 한 거래. 아니 이걸 뻔히 보여주는 이 화면이 계속 나가고 있는 중에도 민주당이 한 거 아니래요. 그러니까 이제 이현종이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보고 있잖냐고. 이게 선동이 아니면 뭐냐고. 아니 그는 개인 뭐 의원 개개인 아니 씨발 그때 주미애가 대표였는데 무슨 씨발. 와 어제 개싸움 진짜 재밌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.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싸웠어야 된다니까. 지금 여러분도 보시잖아요. 아니 화면이 이렇게 나가는 중에도 민주당이 산 게 아니래. 이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얼굴빛 하나 낯빛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새끼들한테 뭔 씨발 신사적으로 토론을 하냐고. 그냥 까야지. 아니 어제도 그래 뭐 좀 하긴 했는데 좀 더 확 했어야 되는 거예요. 아니 이게 빨갱이 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니 지금 네 눈가리는 이거 안 보이냐고. 당시에 대표였던 추미애도 이 얘기했고 지금 대표인 이재명이도 그랬고 우상호도 이렇게 얘기했고 또 17명 나가가지고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성주 주민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지랄 발광 쇼 하지 않았냐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.
그러니까 이제 뭡니까?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논리가 안 되니까 이제 또 하는 말이 그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받아쳐야 되는데, 그러니까 기껏 이제 전자파가 이제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또 뭘 들고 나오냐면은 그 주민이 100명인데 암 환자가 17명이고 7명이 죽었대요.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듣기에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찾아봤지. 그러니까 나오잖아요. 우리나라 암 환자 수 5년간 증가 추세. 이게 21년 겁니다. 남성은 폐암, 여성은 유방암 1위. 83세까지 살면서 암 걸릴 확률 38%. 그럼 이거 뭡니까? 83세까지 살면 100명 중에 38명이 암에 걸린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100명 중에 17명 걸린 게 씨발 절반도 안 되잖아. 왜 이게 씨발 사드 대답하고 무슨 상관이야? 야 빨갱이 새끼들아, 야 찌빠 새끼들아, 어떻게 생각해? 어? 100명 중에 17명이 17% 아니야? 17%이 새끼야.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 확률 38%에 절반도 안 되고 40% 정도밖에 안 되는데, 이런 멍청한 새끼들, 이걸 또 씨발 논리라고, 이 개논리 또 씨부리고 있어, 이 수리 같은 새끼들이. 말 같지 않은 소리를, 이 씨발놈들이. 에이, 찌빠 새끼들. 에이, 아메바 새끼들. 에이, 좀비 새끼들. 에이, 씨발놈들. 약으로 돼 있게, 새끼들아. 씨발놈 새끼들. 아무튼, 야, 이 정도 전투력을 갖추는 데까지, 당선부터 지금까지 1년 4개월 걸렸어요. 1년 4개월. 참. 뭐, 어쨌든, 좀 늦었습니다만은, 아휴, 진짜. 뭐,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니까. 참말로. 그리고 한상혁 가처분 신청한 거 기각됐죠. 그러니까 법원이 법률상 책임을 확인해 준 거다.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 뭐 쭉 이제 그 사유를 얘기했는데, 네가 이 새끼야 그 조작한 걸 알고 있었고 그걸 그냥 저기 승인해 준 거 맞잖아 이 새끼야. 그렇게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이제 웃긴 게, 이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못 봤는데 그 기사 밑에 이제 댓글을 좀 봤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 뭐 자삭하고 튄 새끼들이 많더라고요. 그 이제 쭉 좀 읽어보다 보니까 중간쯤에 이제 댓글이 뭐가 있냐면은, 대깨문 새끼들, 찌빠 새끼들, 대깨문 새끼들, 그 기사 내용도, 대깨문 새끼들 지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하여튼 욕을 해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보니까, 그러니까 이 가처분, 한상익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는데, 그럼 이거 저기 한상익이가 진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, 아마 그 대깨문들은 그 윤통이 이제 면직시킨 그게 이제 기각당했다 생각을 했나 봐.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에다가 와 이제 윤통 욕을 했겠죠.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이해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싹 다 지우고 이제 튀더만. 어이구 한심한 새끼들.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아이고 지능이 씨발 그거밖에 안 되냐 얘 찌빠 새끼들아 하면서 막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유 한심한 새끼들. 아니 그래 뭐 좀 확인은 좀 하고, 아니 득달같이 와서 그래 뭐 댓글 다는 거 조작하고 하는 것까지는 뭐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, 그러니까 뭔가 좀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.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? 이 선동하는 방식이 딱 이거라니까요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저 찌빠들이 하는 행동 거의 그대로 한다니까요. 제목만 보고, 그 제목을 봤는데 제목도 그 자기 편의대로 생각한다니까요.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저 뭡니까 저 유튜브 무슨 YTNS인가 그 썸네일 하나 보여줬잖아요. 동해의 방류.
오염수 곧 동해의 방류. 일단 그 딱 처음 보는 순간 사람들은 일단 동해에 방류한다고 머리 바뀌거든요. 그럼 그 방송 내용에서 일본 동해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쓴 이유는 혹시나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빠져나가기 위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, 그게. 일본 동해를 표현한 거지, 우리나라 동해를 말한 게 아니다. 그런데 이미 선동된 사람들은 방송에서 일본 동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본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와요.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선동질을 해왔다는 겁니다. 이 새끼들이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. 한심한 새끼들. 그리고 중국 완전 나가리 되는데 이제 어쩌나. 여기 보시면 무역 확대 지원, 글로벌 공급망 구조. 네, 이게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. 그 보세요. 히토리 매장량이 중국의 절반. 그 텅스텐 세계 3위, 보크사이트 세계 2위. 이 빨갱이 새끼들 이제 어쩔래? 중국 뭐 무역 적자가 얼마고? 그리고 새끼야, 중국 무역 적자는 어차피 얘긴된 거였어. 아니 아까 그래 저기 누구야 김행이 아까 표를 하나 들고 보여주더라고요. 2018년부터 이 무역 흑자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었더라고요. 2018년부터 니들이 물고 빠는 문재인 때부터 당연히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그 흑자폭이 컸으니까 못 느꼈죠. 그런데 이제 계속 흑자를 내긴 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매년 2018년도 매년 한 20% 이상씩 흑자폭이 줄었더라고요. 그게 누적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무역 적자로 돌아선 거죠. 그런데 이제 또 뭐 어떻게 선동합니까? 뭐 윤통이 들어서자마자 막 적자가 시작. 아니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뭐 무역이나 이런 게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막 확 오르든지 확 내리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베트남하고 하는 거 뭐 이런 윤통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외교도 당장 뭐 올해 막 그 결론이 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물론 올해 바로 결론이 나는 뭐 방산이나 이런 걸 좀 결론이 나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뭐 광물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쏘아붙여야 돼. 얘 빨갱이 새끼들 어디서 선동질이냐고! 선동질 하지 말라고, 이 빨갱이 새끼들아. 하여튼, 빠이빠이 새끼들아. 그 얘기했지? 시진핑 이 새끼 아마 분명히 그래, 머지않은 장래에 씨발 그래, 무슨 발로 뛰어올 거다. 우리 좀 잘해보자고. 한심한 새끼들. 그때 또 뭐라고 씨발 첫 시부린지 한번 보자고. 한심한 놈의 새끼들. 아무튼 통쾌한 뉴스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빨갱이들이 선동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먹히고 역으로 자기들한테 비수가 되어서 지금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물이 한 방울씩 새는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계점에 다다르는 순간이 지금 머지않았어요. 곧 인계점에 다다를 겁니다. 그러면 한 방에 댐이 무너지면서 와라르 지지율 10%대로 떨어질 날이 머지않았어요. 그렇다고 뭐 국힘이 뭐 올라가고 뭐 윤통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.
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.